야, 근데 우리 이주신 사이에 우주 대스타가 탄생을 했어요. 네, AKA 김남국이라고. 네. 아, 이거 내가 진짜 나도 개인적으로 이거 나왔다 여기. 아, 이것 때문에 더 그래 저거. 100만 원은 절박함입니다, 요거. 아 근데 저게 옛날에 진짜 약간 절박해 보였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약간 뒤에 후광이 비치는 느낌이에요. 약간 부자에게서만 나오는 그 아우라 있잖아요. 다시 보니까 그건 것 같아요. 그 진짜 약간 뒤가 이렇게 약간 번쩍번쩍하네. 그러니까요. 아, 지금 몰랐는데. 야, 참 우리 남국이 어떡하니? 근데 자 여기 이제 코인 하는 사람. 저는 안 해요.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왜 안 해 근데? 저는 한번 이제 뭐 소액이라도 해볼까 해가지고 코인을 하는 사람의 코치를 받아서 어플을 깔고 가입을 했던 적이 있어요. 아 어플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1,000원인가가 들어오거든요. 아 그래? 1,000원짜리가? 나는 하는데 아니 왜 거기서 몰라? 끝이에요. 아, 1,000원짜리 들어오고 끝인데 근데 거기서부터는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계좌를 등록을 하래요. 이용 그렇지, 계좌를. 그렇지. 계좌를 등록해야지. 아무리 등록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너 뭘 한 거야 왜? 계좌 번호를 아무리 정확하게 입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네 은행 계좌 있지. 네.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은행 계좌만 된다 하더라고요. 그렇지, 땡땡 은행만. 근데 아무리 그 은행의 계좌를 내가 갖고 있어가지고 번호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도 그래도 안 돼.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하는 놈들이나 하는 거구나 하고 신이 도왔다. 뭐 집어치웠습니다. 안 하길 잘했다. 안 하길 잘했어. 너는 그냥 안 하는 거고. 저는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을 것 같아서 왠지 아니 제 주변에 코인 하던 친구들이 있는데 뭐 김남국 의원에 대한 비판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는데 한참 코인 때문에 막 난리 났을 때 있잖아요. 그렇지. 막 볼 때마다 막 몇 배씩 뛰어서 뭐 몇만 원을 벌었네, 몇 천만 원을 벌었네. 그렇지. 근데 얘네들이 그 진짜 하루 종일 핸드폰만 붙잡고 있더라고요. 근데 24시간 하거든 얘가. 그러니까 근데 나는 내가 얼마를 벌지 모르고 얼마를 꼴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렇게는 못 살겠다 싶어서 못 했거든요. 나는 사실 김남국 의원하고 꽤 친한데 내 진작 좀 물어봐야 되는데 나는 지금 개망하고 있는 중이라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아니 지금 현 시점에 반토막. 네네. 아 나 뭐 우울하네 갑자기. 아니 지금 우리 남국이 또 저 사진 보니까 더 우울해지네. 김남국 의원 정치와수다 출연했을 때, 그지. 백 변호사도 코인을 하고 있다. 하고 있었지. 그때도 안 좋았잖아요. 그때도 안 좋았지. 더 안 그때 좋아요? 안 좋았다가 그 뒤에 조금 살았어요. 회복이 돼서 네. 한번 다 뺐어. 출금을 했어. 뺐다. 네네. 그랬다가 이제 다시 한번 들어가 봐야지. 들어갔다가 이제 개망하고 있는 중이에요. 다시 들어갔다가. 아하. 근데 그 당시에 김남국 이것도 이거 뭐 기도하는 거죠. 다음 달에는 100만 원만 벌게 해주세요. 뭐. 근데 저런 걸 왜 했을까? 저 100만 원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근데 보니까 저때 후원금? 변호사 원래 저 한 달에 100만 원 번다고 이런 얘기도 해가지고. 변호사 하면서 100만 원 벌었다. 한 달에 변호사 하면서 100만 원. 부수입으로 100만 원만. 네. 이거 너무 잔인하잖아. 저 사진 다 내려주시고요. 하여튼 근데 진짜 지금 완전히 뭐 우주 대스타가 돼가지고. 근데 이게 처음에는 뭐 나오면서 그냥 이거 뭐 김남국 돈 엄청 벌었구나. 옛날에 약간 배신감 느꼈던 게 그때 자기 이더리움 손해 봤다 그랬는데 그게 구라였어. 네. 그때 우리 저 옛날에 왔을 때 이더리움은 손해를 봤지만 이더리움은 네. 위믹스도 있고 또 비트토렌토 뭐 나 이런 진짜. 것들 그 사이에서 깨알 같은 분산 투자를 하신 거였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김남국 의원이 뭐 해명하는데 계속 빵꾸가 나고 뭐하고 하니까 고민정 의원도 버리던데 요즘에는. 거기가 고민정 의원이 손절하면 끝났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거기가 완전 약간 바로미터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박홍근 원내대표도 그러는 것 같고 전 원내대표도. 근데 민주당 전체에서 지금 약간 요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이거는 지지층이 약간 흔들흔들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그 민주당 많이 지지했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 젊은 세대가 가장 코인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본 세대잖아요. 나는 늙은 세대인데 나도 피해를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또 동시에 또 40대 50대 민주당의 코어 지지층들. 그렇지. 예, 이분들이 코인으로 손해 제일 많이 본 세대 또 이쪽이거든요. 뭐야 이거 뭐 같이 비를 같이 맞춰주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 새끼 우산 지만 쓰고 있었네.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약간 손절하는 분인 것 같아. 이게 돈봉투 의혹보다 더 예민하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돈봉투 까먹은 것 같아 사람들이. 네, 송영길 전 대표 등등이 현재 나오고 있는 의혹이 사실이다라고 한다 해도 거기는 소위 갈참이에요. 갈참. 그냥
문제가 있으면 정리시키고 은퇴시키면 되는 사람인데 그렇지. 김남국 의원은 민주당의 미래에 해당하는 그렇지. 미래지. 인사거든요. 그렇기 많고. 때문에 더 많고. 민감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 근데 나는 요번에 사실 그 우리 남국의 사태 딱 터지면서 제일 놀랐던 건 이게 많은 분들 뭐 이제 좀 기사 보고 아실 텐데 FIU라고 하잖아. 네. FIU에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나는 그래서 처음에 도대체 뭘 했길래 이걸 수사 의뢰했지? 이게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원래 금융기관 같은 데서 뭔가 좀 이게 석연치 않아. 네. 그럼 거의 그냥 자동으로 저기 FIU로 보내. 여기까지는 되게 많아요. 그렇죠. FIU는 많이 가. 내가 보니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금융회사에서 FIU 보낸 게 400만 건이 넘어요. 400만 건. 400만 건이 넘어. 근데 FIU에 갔다고 다 이상한 게 아니야. 네. 뭐 좀 이상하다 싶으면 일단 보내야 돼. 그렇죠. 그리고 2021년부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 코인 거래소도 보내야 돼. 네. 그래서 보냈는데 네. 문제는 FIU에서 수사 의뢰를 얼마나 할까? 그러니까 이거 오면 다 수사 의뢰하면 저 400만 건 검사들이 그거 하면 그냥 끝나. 검찰은 그냥 저거 요것만 해야 돼. 근데 이 중에서 정말 뭐 일단 자동 프로그램으로도 체크하고 사람도 체크하고 해서 계속 걸러서 검찰로 보내는 게 0.2%예요. 0.2%. 2%도 아니고 0.2%. 그러니까 1000건 중에 2건이잖아. 네. 1000건 중에 2건. 근데 보통 어떨 때 하느냐? 근데 우리가 딱 이 금융거래에서 딱 생각나는 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 돈 세탁. 돈 세탁. 그 다음에 이제 뭐 인터넷 도박이나 이런 거에서 막 이제 그런 거 이제 어떻게든 막 이제 돈 굴려가지고 이쪽으로 보내서 넘기려고 그렇죠. 하는. 그다음 횡령 뭐 이런 게 애들 많거든. 통상적으로. 그렇죠. 근데 나는 근데 이 FIU에서 아직 뭐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검찰로 보내는지 모르겠으나 뭔가 엄청 냄새나는 게 좀 있다. 요러고 나서부터 이제 검찰에서 들어다보고 이게 점점 더 이슈가 빡세지는 게 아닌가. 이게 김남국은 개인적인 해명이나 이런 걸로 해서 지금 국민적 비난받는 건 별개로 하고 이게 아무리 영장이 기각됐다고 하더라도 내 느낌에는 검찰에서 그때 이걸 뭐로 지금 일단 압수수색 영장을 봐야 되지? 해서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을 한 것 같아. 근데 그게 특정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장이 기각됐는데 압수수색 영장이 근데 압색 영장이 잘 기각되지 않잖아요. 원래 발부율 한 90 한 7, 8% 정도 되지.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뭐 이거 기각됐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다가 아니라 그건 아니겠죠. 검찰이 이게 뭐가 의심스러운지에 대한 판단 자체를 제대로 못했던 게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김남국 의원이 그래서인지 이 FIU의 그 결과가 감시 결과가 검찰에 통보된 것을 가지고 이것은 검찰의 어떤 탄압 비슷하게 주장을 한동훈 작품이라 그랬잖아. 맞아. 한동훈 작품이라고 했었는데 FIU의 작품이라고 얘기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되게 웃긴 게 금융 개혁을 외쳐야 되지 않나? 그래서 뭐 찾아보니까 금융개혁. 김웅 의원이 그 내용을 잘 지적을 한 것 같더라고. 기사를 제가 찾아보니까 그 FIU에서 그냥 갑자기 감시관에 앉아 있다가 야 이거 좀 이상한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자동 시스템이 분류를 한답니다. 그렇지. 네, 맞아. 분류해 놓고 2차적으로 감시관이 들여다봤을 때 이거는 좀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경우에만 통보를 하니까 0.2%인 건데 그렇다 그러면 이제 김웅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한동훈이 이걸 조작했다라고 하려면 한동훈이 업비트나 이런 자동 시스템까지 조작할 수 있어야지만 FIU까지 완전 딱 이게 다 해야지. 거의 막 마의 그 손길로 모든 전자정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한동훈의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게 사실 그 사람의 이름하고 직업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조작할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네. 얼마나 이상했으면 이게 검찰에 수사 의뢰가 됐을까. 난 그 이제 이게 뭐 단순히 금액 크다고 하진 않거든. 그럼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나는 이제 앞으로가 또 이게 또 문제가 될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일단 수미 너는 지금 이 김남국 이제 우주 대스타가 된 우리 김남국 의원 코인 이슈가 왜 이렇게 커지는 것 같아? 영린을 건드린 건가? 뭔가 국민들의 어떤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 일단 금액 액수 액수의 압박. 지금 거론되는 게 너무 크잖아요. 그렇지. 네, 그리고 자기 재산 전체 규모에 비춰봐도 상당한 비중이 들어갔고, 근데 이걸 소극적으로 추정을 해도 가상자산은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 필수 목록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재산 규모를 숨기기 위해서 가상자산으로
넣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예 본인의 네. 자산 이만큼 있는 거를 좀 숨기고 좀 자산 얼마 없는 것처럼 하려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풀리기도 쉬운 거니까 음. 코인 물론 폭락할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 나는 예. 그렇잖아. 나는 이더리움 해도 지금 이러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불투명한 거래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뭐 60억, 뭐 80만 개였다가 갑자기 다른 지갑이 또 있다. 그 다른 지갑이 또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제 김남국 의원이 이제 신뢰성을 너무 완전히 이제 국민들한테 상실한 게 아닌가.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뭐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처음에 이 논란이 터졌을 때 제 생각은 그랬어요. 이제 김남국 의원이 떳떳하다면 그 모든 경제의 흐름과 이 코인의 어떤 방향, 그다음에 뭐 등락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그 엄청난 지력을 가진 초천재. 플러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지. 매도 타임과 매수 타임에 몰빵할 수 있는 상남자의 결단력. 그리고 플러스 그 본인이 근검함과 성실함으로 차곡차곡 시드머니를 견뎌낼 수 있는 인내력. 이런 세 가지를 모두 갖춘. 너무 이렇게 막 지금 이렇게 띄워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다 갖춘 불세출의 천재이거나 아니면 이 사람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타짜다. 근데 저는 김남국 의원의 의정 활동을 쭉 보고 최근에 나온 해명들을 보니까 저는 무조건 후자라고 생각해요. 그래? 네, 전자는 아닌 것 타짜는 같아요. 아니다. 그러니까 첫천재는 아니다. 첫천재는 아니다. 타짜다. 그러니까 뭐 부동산 투기 이런 거에 국민들이 공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이거 투기성으로 보이는 거죠. 사실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에는 그런 성격이 좀 근원적으로 더 내재되어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근데 이 가상자산 폭등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부동산이나 그렇지. 주식에서는 있을 수 없는 폭등들이 또 일어나죠. 그렇지. 막 뭐 100배, 네. 뭐 1000배 이렇게도 그러니까 오르긴 그런 하니까. 시장에 공직자가 자기 재산의 상당 부분을 털어넣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어떤 정보를 입수해서 했는지 아닌지는 더 살펴봐야 될 일이긴 하겠으나 그 자체로 일단 국민들의 의심과 공분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누가 우스갯소리로 그건 하람이가 그랬나? 그러니까 한동훈 그래서 이모 얘기가 나온 거구나. 지금 이거 신경 쓰느라. 그것도 그렇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의 이야기, 그다음에 그 편을 드는 장경태 의원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아니 코인을 신고할 의무가 우리 근데 공직선거법상 내가 보니까 없다. 장경태 의원은 김남국을 싫어하는 것 같아. 싫어하는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거의 아무리 봐도 싫어하는 것 같아. 약간 달래면서 이렇게 달래주면서 낭떠러지로 자꾸 미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사이를 그 맨홀에 빠졌을 때 뚜껑 덮어주는 사이다라고 표현하죠. 빗나간 우정이라고도 하고. 야 빠져가지고 춥지 내가 덮어줄게. 그러니까 그런 사이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의 어떤 지금 논란에 대해서 장경태 의원이 이야기하는 거고 좀 어처구니가 없었던 것은 공직선거법상 맞아요. 뭐 아직 가상자산은 신고 의무는 없죠. 그렇지. 근데 이제 비고란이라고 하는 공란이 있어요. 우리가 선거 뛰면 항상 이제 거기를 이렇게 기입을 하게 되는데 비고란은 그 공직선거법상 기재하지 않는 기타의 재산 이 카테고리로 분류되지 않는 것들을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갖고 있으면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 그리고 정치를 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 입법자의 의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근데 뭐 한두 푼도 아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60억, 100억까지도 추정하는 기사가 있던데 그 정도가 되는 자산이 이거는 법적으로 신고해야 될 의무가 없으니까 감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정말 원했던 걸까요? 그게 위법이 아니라는 식으로 넘어갈 일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내역이나 액수를 넣는 가상자산의 별도의 항목이 없기 때문에 뺀다 치더라도 이를테면 이미 몇몇 공직자들은 그 재산이 늘거나 줄 때에 그 사유를 적어 넣습니다. 재산 신고에. 네, 맞아요. 여기 지금 세 사람 중에 공직자 재산 신고해 본 사람 저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네. 유일하게 형만 당선되셨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안 하고. 저는 후보자만 해봤어요. 뭐 해봐서 하는데 내가 공직자 재산 신고 해봐서 하는데 예금이 늘든 뭐 이런 것들 이유를 써야 돼요. 근데 김남국 의원이 농협 예금 잔고가 1년 사이에 10억 원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2021년 말 기준에서 2022년 말 기준으로 그러면 그 1억 원에 대해서 써야 되는데 뭐라고 썼냐면 뭐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주식 매매금 그렇지. 그리고 의원 급여 요렇게만 썼어요. 맞아, 중간에 맞아, 근데 맞아. 알고 보니까 이거잖아요. 가상자산 주식 매매 대금을 가상자산에 넣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원금 회수 차원에서
돈을 어느 정도 빼냈고 그래서 농협 예금에 넣은 거잖아요. 맞아.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그 재산 증가 사유에 가상자산 투자 수익이라고 적어 넣어야 됩니다. 그렇지. 그 실제로 몇몇 공직자분들은 그렇게 적어 넣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이거를 맞아. 빼버렸다는 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불법은 없다 치더라도 만약에 그렇다 치더라도 김남국 의원이 자신의 가상자산 투자를 숨기고 거기에 금액도 또 맞췄어요. 또 이게 네. 보니까. 그러니까 묘하게도 농협 계좌의 금액은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또 의심을 될 수 있는 게 아니 주식 매매 대금 9억 원이 나왔다는데 그렇지. 근데 왜 재산이 별로 안 늘었지? 그렇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만큼은 또 몰라요. 그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묘하게도 그만큼의 금액은 들어와 있어요. 또 농협 계좌에. 그러니까 이 주식을 판 돈 가지고 코인을 했다고 했는데 그렇죠. 요게 코인으로 들어가면 갑자기 9억 10억 되는 돈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렇죠. 요 또 코인에 있는 걸 이렇게 빼서 그냥 예금에 이렇게 싹 네. 돌려막기 비슷하게. 네네. 그럼 생각해 보면 이게 뭐 사실 투자금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거야. 또 신기한 거는 그러면은 원금 회수를 10억 원 정도 9억 10억 정도로 한 거잖아요.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거긴 뭐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많은 금액을 빼냈기 때문에 코인에 남아 있는 금액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 그런데도 업비트 위믹스가 확 뛰어버린 업비트 위믹스 아니구나. 그 빗썸에 있는 위믹스가 확 뛰어버린 거거나 아니면 10억 원을 농협 계좌로 넣고도 남아 있는 가상자산이 엄청났다. 지금 그거야.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그거죠. 지금 후자 네. 쪽인데. 그리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게 재산 신고가 12월 31일 기준으로 그렇지. 재산 신고를 하거든요. 농협에 그때 맞춰가지고 넣은 다음에 넣었다 빼기. 그 다음에 뺐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조심해야 될 게 그런 식으로 가상자산을 철저하게 은폐하기 위해서 농협 계좌라든지 이런 예금 계좌를 활용한 거 아니냐 이런 네.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야 이거 진짜 이거 분석을 잘해. 그러니까요. 자 우리 댓글 잠깐만 좀 볼게요. 우리가 댓글 오늘 오랜만에 돌아오니까 또 많이들 동시 댓글 접속자 1000분이 넘으셨어요. 그러네요. 네. 빠릅니다 오늘은. 네. 타구님 2주밖에 안 되는 시간을 기다리기가 왜 이리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잘 쉬다 오셨나요? 세 분 많이 보고 싶었어요. 2주 쉬는 동안 바로 신선한 이슈를 던져주는 민주당은 너무너무 멋져버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10만 가자. 오늘 방송도 화이팅 항상 응원합니다. 타고님 늘 감사드립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구독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좀 꼭 좀 눌러주십시오. 자 오렌지 페퍼민트님 코인이 사람 가리고 계좌 가리고 나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날 가려요. 날 가리더라고. 나 저거 또 짜증날라 그러네. 김민숙님 도나스 김재섭님 왕팬입니다. 정치와 수다에서 다시 뵐 수 있어 너무 좋아요. 부산에 계신 분이에요. 좋아해. 네. 변호사님 김수민님도 많이 좋아합니다. 재개편한 정치와 스타 화이팅 하셨습니다. 네, 김미숙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또 오렌지 페퍼민트님 민정의 손절은 샘나서, 그러니까 고민정 의원의 이번에 살짝 한번 이렇게 건드린 거. 네. 우리 왕팬님, 또 우리 방장님 오셨네요. 방장님. 다시 시작하는 정치와 수다 늘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노바디님 한번 읽어드려라. 너무 재밌다 저거. 어마어마한 남국이 재테크 얘기 중에 이런 푼돈 슈퍼챗 보내려니 손 부끄럽네요.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전 국민을 되게 약간 좌절감 느끼게 만들었어. 5만 원이나 지금 슈퍼챗 하셨는데. 진짜 짜증나. 네. 자 우리 제이님, 이분 일본에 계신 것 같아요. 네. 한번 읽어주세요. 이 기회에 우리 김남국 의원님 모셔서 재테크 강좌를 편성해 주세요. 그것도 나쁘지 않네요. 그 코인 유튜버에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김은주님 정치와스타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이종탁님 저 좀 읽어주세요. 수민영님이 네 지금 안경 안 써가지고 그래요. 김남국 의원 한동훈 장관 청문회 때 밤새서 준비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종탁님이 말씀해주셨어요. 그래서 저기 그 이모 한 게 네. 가상자산 때문이 아니라는 게 천하람 예. 하람이의 분석이어가지고 내가 그거 보다 한번 빵 터졌는데. 제가 알기로 그 한동훈 장관 딸 논문 문제를 이제 민영배 의원이 주로 맡아서 했는데 그거를 급히 전달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김남국 급히 의원이. 전달받았다. 그래서 소화를 못 해가지고. 네. 자 우리 10만 타수 무한타님. 와 어마어마하네요. 반가와 수다 진영 따지지 말고 잘못된 건 철저히 지적과 비판 세게 해주길. 자기 편이라 무조건 실드 치는 평론을 보면 진짜 화가 납니다. 저희가 안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독자가 안 들어요 저희가 맨날. 맞아요. 그게 문제야. 무조건 잘했다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못했다고 해야 우리가 되고. 바로 그래 해버려야 되는데. 자 근데 아까 잘 언뜻 나왔는데 네네. 이게 내가 사실 이번에 그 김남국 의원 딱 그 문제가 터졌을 때 네. 나는 다른 거 금액에 일단 한번 놀라고 60억.
그 다음에 더 된다는 설도 그 뒤에는 있죠. 이제 뭐 네. 계속 지갑이 더 나와서 뭐 100억이네 80몇 억이네 나오는데 그거보다 더 놀란 건 그게 위믹스야. 그러니까 그 김치 코인이라고 불렸던. 그리고 더 황당한 건 그 수민이 너도 내가 페북에서 봤는데 네. 2021년에 위믹스가 없었지. 그때는 위믹스가 그 업비트의 상장이 상장도 안 돼 전이잖아. 있었죠. 네. 그럼 그걸 주식 대금 빼서 뭐 샀어? 하다가 JTBC가 네. 단독을 한 게 비트토렌토를 샀어요. 와 이거는 코인 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는 거야. 근데 지금 이 두 가지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위믹스는 뭐 우리 소위 김치 코인 그 게임하고 연결돼. 네네. 게임하고 뭐 하면 이게 뭐가 나오는 뭐 나도 정확한 원리 모르는데 비트토렌토는 뭐 무슨 뭐 다운 받으면 뭐 이렇게 뭐 음악이나 뭐 파일 같은 거 다운 받으면 생기는 거래. 근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아니고 이거라는 게 더 놀랐어. 이거는 그러니까 이 정도 재산을 몰빵할 수 있는 코인 아실 텐데 이거는 그냥 빵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주식으로 비유를 하면 좀 이름난 가상자산들은 뭐 삼성전자라든지 그렇지. 뭐 LG라든지 그렇죠. 이런데 주식이라서 그러니까 우량주죠. 그렇지. 그래서 폭락할 그렇지. 위험은 별로 없는 어. 뭐 이런 주식에 이제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해서 투자하는 거에 비유할 수 있다면 이제 김남국 의원이 투자한 가상자산은 주식으로 치면 왜 가끔씩 공직자들도 이거 잘 모르는 회사의 주식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주가 조작이 의심스럽고 이런 그런데 투자를 한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아까 말했던 거 초천재라. 이달은 위믹스다. 와 이거는 요 달은 비트토렌토야. 좋아. 이건 쉽지 않아. 그 다음에 상담자 결단력까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좋다. 이거니까 어. 몰빵을 한다. 이걸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난 그걸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게 결국 내부 정보 영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그 특히 얘기를 위믹스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게 좀 있었던 게 뭐 게임산업진흥원법에서 이제 게임 머니도 저기 가상화폐로 볼 수 있게 하는 그 내용도 또 공동 발의하셨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 법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그 일반 공직자도 아니고 국회의원이고 입법권이 있는 공직자인데 그렇지. 또 본인과 관련된 그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안들을 발의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렇지. 거기에 찬성을 했다라는 거가 이해 충돌의 여지를 얼마든지 저는 그렇게 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나도 뭐 이거는 확실하게 우리가 심증만 있지 뭐 물증은 없는데 현실적으로 나도 이번에 이제 위믹스는 가니까 이제 확실한 정보가 소스가 아니면 내가 몰빵을 못 할 것 같거든. 임창정 씨 그거랑 약간 비슷해. 맞아, 임창정하고 비슷해 내 느낌이. 약간 이게 뭔가 이렇게 오버랩이 묘하게 되더라고. 네. 그래서 지금 그 비트토렌토에서 번 거를 계좌에 넣은 거래. 농협 계좌에. 그게 2배인가 3배 그러니까 그것도 처음부터 확실하게 설명 안 해가지고 그렇지. 처음에 마치 주식을 그러니까 물론 완전 거짓말한 건 아니지만 그렇지. 김남국 의원이 그러니까 처음에 김남국 의원이 설명하기로는 2021년 2월에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국민은행, 맞아요. 키움증권, 국민은행, K뱅크, 업비트로 그렇지. 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그 상태에서 그냥 들으면 그 매매 대금으로 위믹스를 샀구나 그렇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찾아보니까 그때 업비트는 위믹스가 상장이 안 돼 있었고 그러면 사실 그때 굴린 돈을 한 번 더 굴려가지고 농협 계좌에도 넣고 그렇지. 그다음에 위믹스로도 간 거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왜 중간 과정을 또 띵가 먹냐고. 그렇지. 요거 넣어서 비트토렌토로 2배인가 3배 먹고 그거를 딱 이제 예금 빠진 것만큼 주식 판 것만큼 또 그 농협 계좌에 넣고 또 위믹스에도 요거 넣고. 남는 걸 가지고 네. 위믹스를 가서 위믹스가 지금 뭐 60억, 80억, 100억까지 갔다는 거잖아. 지금 얘기가. 세계 7위래요. 누가 제가 조금 전에 기사 보고 왔는데 네. 그 위믹스 코인 보유량이 김남국이 세계 7위. 세계 7위. 네. 어유. 네,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왔습니다. 그쯤은 대주주 아니 대주주. 그냥 그뭐 위메이드 그 회사랑 그뭐 거의 그뭐 그런 6위라는데. 6위에요. 저는 7위로 봤어요 기사를. 야, 나 진짜 큰일 났네. 아니, 그쪽 진짜 관계자하고 웃음이 식사도 한번 하겠다. 주요 고객이시잖아. 주요 정도가 아니죠. 큰 손 아니에요, 큰 손.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해 진짜. 네.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것 때문에 지금 오히려 계속 논란이 되는 것 같아. 저는 김남국 의원이 진짜 교훈을 얻지 못했는가 싶은 게 김남국 의원이 어디서 인생의 티핑 포인트를 나 만났습니까? 이거 하나만 읽어주면 안 될까? 위메이드 대표보다 2배를 많이 갖고 있대. 야 이건 야 대박이다.
어머, 나 이거 위메이드 대표보다 2배 소유. 이거 와, 야 이거 썸네일 해야 되겠다. 진짜 저 대박이다. 인수하시는 거 아니야 인수? 그러니까. 네. 야, 나 진짜. 와. 김남국 의원이 어디서 떴어요? 대중적으로 조국 조국이죠, 수호 조국. 집회 조국 때 수호. 떴잖아요. 자, 김남국 의원은 아마 아직까지도 조국 가족이 법적으로 무죄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진심일까? 그때 가끔 조국 그럴 수 수호 있죠. 집회를 초창기에 할 때도 음. 대중들이 조국 전 장관 임명을 다수가 반대했던 이유는 법적인 유죄를 확신해서 반대한 게 아니고 그렇지. 그때 나와 있는 불거져 있는 것부터 그렇지, 심각했기 그렇지. 때문에 반대를 한 거거든요. 맞아, 근데 맞아, 그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공직자가 왜 사모펀드를 하느냐 이거거든요. 맞아요. 그럼 예, 맞아. 그게 불법이 그렇지, 설령 맞아. 없다 할지라도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그 공직자가 배경으로 활용될 수도 있고 그렇지. 예, 이런 위험들이 있는데 이해 충돌을 방지해야 되는 공직자가 거기다가 뭐 조국 이름으로 투자한 건 아니지만 정경심 그렇지. 씨가 한 거긴 하지만 그렇지, 근데 그 맞아. 가족이 그렇게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제어가 안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대중들이 들고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꼴을 봤으면 김남국 의원 또 조국 전 장관을 존경한다 치더라도 그렇지. 야 나도 그 공직자 돼가지고 저런 투자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 난리가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가상자산에 그렇게 몰빵을 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창출어라. 그러니까. 교훈을 느끼지 못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하여튼 내가 보니까 이거 나는 하여튼 나도 너무 놀래서 이번에. 근데 이게 근원적으로 생각하면 더 이상한 게 있어요. 뭐요? 김남국 의원이 그렇게 집이 부유하지도 않고 그리고 항상 아까 우리 나왔던 것처럼 100만 원, 100만 원 변호사 할 때 100만 원씩 벌었다는데. 맞아요. 변호사 시절 수입이 그게 좋지 않았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다시 질문. 그 주식은 뭔 돈으로 샀냐? 그러니까 뭐 전세금을 빼서 했다 그래요. 아 그럼 전세금은 뭐로 나왔냐? 그것까진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이 보니까 건물주던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부유한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근데 상속도 안 받았다 아니야. 그랬어요. 상속 그런 게 본인이 아니고. 본인 상속을 받은 바가 없다. 근데 건물을 어디서 났죠?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근데 김남국 의원이 적어도 중산층 집안은 돼요. 근데 적어도 그 김- 광주에 있는 어떤 그 단지 출신인데 그 집은 알아. 이제 서민들이 갈 수 있는 데는 아닙니다. 근데 내가 알기로 여기가 2016년부터 이더리움을 했다 그랬거든. 네. 그러니까 이게 최초에 그때부터 돈을 번 게 뭐 어떻게 또 그때 뭐 이더리움만 했는지 또 지금 우리 모르는 또 비트 토렌토 말고 또 딴 걸 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는데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다가 그게 또 시드머니가 돼서 뭐 하고 하다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김남국 의원이 해명하면 할수록 이게 그럼 뭔 돈으로 시작했는지가 계속.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이상 거래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혹시 지금 검찰도 그래서 이게 혹시 정치자금법 문제,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 아니면 다른 사람 돈 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아. 하여튼 김남국 의원 거는 내가 보니 야 우리 벌써 36분 했다. 야, 김남국 것만. 그러니까 이러니까 다 50분씩 하는 이러니까 거예요. 진짜 50분씩 하는 거야. 우리 지금 다 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시간 가는 줄 모르네. 자 우리 다음 주 아마 화요일에도 털 것 같으니까 네. 우리 김남국 의원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 하나만 더 하자. 김남국 의원의 해명이 문제를 더 키우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렇지. 제가 봤을 때는 김남국 의원이 지금 작업을 혼자 하고 있어요. 그렇지. 혼자서 작업하고 있어요. 뭐 어떤 그 해명 작업. 내역 보고 어. 설명하고 자료 쓰고 보도 자료 배포하고 이거를 뭐 왜냐하면은 팀 작업을 하면 의원님 이 부분이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지, 뭐 그렇지. 빼십시오. 혹은 더 넣으십시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들이 좀 체계를 갖춰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그렇지. 지금 이거는 뭐 자꾸 비는 데가 생기고 또 다른 의심이 만들어지고 혹시 김남국 의원이 보좌관들한테도 재산 내역을 보여주기 싫어서 그랬을 혼자 수 하고 있지. 있는 건 아닌가. 근데 김남국 의원 또 이제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거는 이제 본인 손으로 까야 됩니다. 본인 맞아. 손으로 까야 돼. 이렇게까지 왔으면 본인 손으로 열어야 된다. 이 말씀 꼭 드립니다. 아니 근데 어. 그 윈믹스와 비트토렌트에 투자할 만큼의 감이 좋고 초천지의 지력을 가진 사람이 왜 해명을 그렇게 못하냐 이거죠. 그게 저의 큰 의문이라는 거죠. 하여튼 우리 김남국 의원 이야기는 아마 다음 주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네,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천하람이랑 사람이랑 한번 또 한번 네. 열심히 한번. 까보도록 다음 주 월요일 날 하겠습니다. 수민이가 또 할 수도 있어. 수민이 형 혼자 할 먼저 때. 참고해서 제가 화요일 날 이 오도록 시간에 또 할 하겠습니다. 수 있어요. 자 일단 우리 김남국 의원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아이템으로 넘어가 볼게요.